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영애입니다. 그동안 첨성대를 놓고 수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할 만한 답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첨성대는 천년의 수수께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첨성대의 진짜 용도가 밝혀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신라인들이 여왕의 임신을 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김영애TV가 충격적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장들이 여러 가지로 엇갈리다 보니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첨성대의 정상 부분입니다.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우물의 난간과 석축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우물 난간이 아니고 우물의 석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물의 난간과 석축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앞에서 집중 검토 대상 첫 번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최우선적으로 규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확실한 돌에다가 먼저 발을 딛고 그 다음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어디로 나갈까를 결정해 보자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일종의 연역법식, 논리학으로 말하면 연역법식 추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첨성대 정상부가 우물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라 왕실과 관련된 우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왕실과 관련된 우물은 무엇일 것인가? 가장 유명한 것이 나정이라는 우물이 있습니다. 신라의 건국시조 박혁거세께서 태어나신 우물입니다. 박혁거세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서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신라 왕실에 있어서 우물이라는 것은 위대한 분이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의 출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도 뇌리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그것을 지어내 왔을 것입니다. 만일에 첨성대가 박혁거세가 태어났다는 나정을 상징화한 것이라면 첨성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왕의 출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걸음 더 딛고 나가보겠습니다. 나정 곁에 알에서 혁거세가 태어났다고 했으니 첨성대를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옆에다가 알을 뜻하는 조형물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법합니다. 즉 혁거세의 나정과 알은 한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첨성대와 알도 하나의 세트로 갖추어 놓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정의 알을 혹시 상징해 놓은 게 있나 그것을 찾아보기로 하고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알이라고 할 만한 조형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넓은 마당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룩하게 나온 배가 나온 첨성대의 아랫부분이었습니다. 알을 반으로 잘라서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물에 석축을 쌓아 올리고 맨 위에 난간을 올려놓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첨성대 윗부분이. 알과 우물 사이 그 연결 부분은 곡선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음매라고 하겠습니다. 첨성대는 알과 우물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첨성대 중간에 나 있는 이 구멍은 무엇일 것인가? 첨성대가 만일에 우물과 알이라고 한다면은 우물 곁에 알에서 혀끝새가 나왔듯이 첨성대에서도 아이가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첨성대 중간에 있는 이 구멍은 혀끝새처럼 아래에서 깨어났던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기 위한 나오는 여인의 산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애써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다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당연히 그건 너무 자의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100번 동의합니다. 다만 뇌피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들을 제시하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과 우물이라고 보는 그 시각을 갖게 되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첨성대가 아니고 알과 우물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김영애TV는 민족사의 비밀을 추적하는 종합TV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영태 매지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소영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후원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애TV는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증거 하나가 첨성대 중간에 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합니다. 저의 눈에 새롭게 보이는 증거. 천문대가 아니라고 하니까 보이는 증거. 그것은 바로 증거 하나는 첨성대 중간에 내놓은 구멍이었습니다. 커다란 구멍이었습니다. 첨성대 안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살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멍을 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만일에 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의 아랫부분에 문턱을 만들어 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구멍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 것은 문턱이 아닙니다. 넓적하고 매끈매끈한 돌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참기름만 바른다면 사람이 지나가다 넘어질 정도로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요? 갑자기 이것이 알을 깨고 나온 아이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산도의 출구로 저에게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궁 속의 아이가 순풍순풍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도 출구 부분이기 때문에 문턱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도 일부러 골라서 갖다 놓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첨성대 내부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자, 제가 빨간 박스를 해놨습니다. 천정 말고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벽에 그 벽을 만들어 놓은 돌들을 살펴봐 주십시오. 울퉁불퉁한 돌 아닙니까? 전혀 다듬어 놓지 않았습니다. 왕명에 의해 지어졌던 조형물의 내부 벽이 이것이 완성된 것이고 완성된 그 통로라고 하면은 정말로 불성실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천문대라면은 위로 올라가는 통로의 벽을 석공들이 과연 이렇게 대충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첨성대 내부는 부실 마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의 석축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쌓아 올려놓은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물의 석축이기 때문에 석축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다듬지를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증거가 보였습니다. 첨성대 내부가 흙과 돌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첨성대 건물이라고 한다면은 분황사 석탑 입구처럼 출입문을 땅바닥 땅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내부의 밑바닥에서 천정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내부 공간 절반 정도를 흙과 돌로 채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알이니까. 우리 계란 깨면 계란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용물? 후라이 만드는 그 내용물? 알에 내용물을 채워놓았던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알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곪거나 깨져서 내용물이 말라버린 계란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턱이 없다. 울퉁불퉁하게 내부를 처리해 놓았다. 내부의 공간을 반쯤 채워 놓았다. 제 눈에 보였던 이러한 사실들은 첨성대가 알과 우물과 아기가 나오는 어머니의 산도를 형상해 놓은 것이라는 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라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아주 충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현대 우리 사회의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문학적 지식, 어느 방향이 어떻다, 돌의 개수가 무엇이다, 이런 천문학적 지식을 동원해서 첨성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라의 건국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첨성대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천문대 앞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선덕여왕께서 즉위할 당시 아마도 40대 이상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0대까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녀는 그런데 즉위 당시까지 아이를 아직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께서 즉위하게 되자 왕실의 최대 긴급한 현안은 여왕께서 후사를 이어갈 아이를 수태토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왕께서 후사를 수태하셨다면 40둥이나 50둥이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여왕을 수태토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신라 사회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힘은 전통적인 문화의 힘과 불교의 힘,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여왕을 수태토록 해야겠다, 이렇게 신하들은 왕실에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통 문화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첨성대를 건립한 것이었습니다. 첨성대는 여왕의 수태를 빌기 위해서 샤머니즘적인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력의 힘을 빌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서 분황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분황사라는 이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제가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가에 나오는 고유명사는 하늘의 소원을 비는 뜻을 담아서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황사 역시 당연히 하늘의 소원을 비는 뜻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분황사의 분은 향기로울 뿐입니다. 향기롭다 할 때 분입니다. 그리고 황은 임금황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임금, 일단 뜻은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뜻 자체로 신라인들은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되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황사, 이것은 향기로운 임금의 절, 이렇게 해독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독하느냐? 여왕께서 벌나비를 유혹할 수 있는 향기를 풍기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수태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하늘에 소원을 비는 이름으로 풀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가의 법칙입니다. 향가를 모르면 분황사의 이름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해 주십시오. 분황사의 뜻이 여왕께서 벌나비를 유혹하는 향기를 풍기도록 해 주소서, 뭐 여인의 향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향기를 풍기게 해 주소서,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로 말하면 선덕여왕께서 남자를 끌어당기는 여인으로서의 향기가 없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당나라의 황제가 무엄하게도 우리 선덕여왕께 벌나비가 꼬이지 않는 모란꽃을 보내면서 여자 구실 못하는 선덕 여인이라고 조롱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온 사방 천지에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에게 남자를 끄는 매력이 없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향가에는 그러한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향가를 풀지 못하다 보니, 향가가 뭔지도 모르다 보니, 향가의 향자도 모르다 보니 우리는 앞에 조상들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전혀 모르면서 역사를 말하고 고대 문화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덕여왕은 극심한 남성 혐오증에 걸려 있었다라는 사실이 향가에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남자를 적으로 여길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선덕여왕에게 천지신명에 빈 것입니다. 우리 선덕여왕께서 제발 호색하게 해주세요. 색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향가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한 편의 대하 드라마가 필요로 합니다. 믿을 수 없는 판타지와 같은 실화.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몇 편의 일부러 그 영상을 할애해 가지고 아무도 우리가 몰랐던, 정말 몰랐던 선덕여왕의 비극적 사생활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번이고 망설였다. 선덕여왕님의 사생활을 과연 언급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들을 선덕여왕께서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남성 혐오증에 걸린 여인이었다라는 걸, 남자를 적처럼 여겼다는 여인이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신라 선덕여왕 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첨성대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나라가 만든 조형물이었습니다. 하늘에 비는 조형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겠죠? 문화재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작게는 아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크게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분야 종사자분들께서 이러한 첨성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첨성대로 인해, 첨성대의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 이 땅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선덕여왕님께서 어떻게 해서 남성 혐오증을 갖게 했던가, 그것을 갖게 한 저주의 향가, 비형랑가라는 향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